안녕하세요. 저는 같이 시작해요 10포디 워크숍을 맡은 수수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통해서 혼자 시작하기 어렵게 느껴졌던 3D2를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입문자를 위해서 강의를 기획을 했고요. 이번 워크숍은 멋있는 결과물을 내기 위한 워크숍이라기보단 워크숍 이후에 이제 혼자서 작업하실 때 유튜브 튜토리얼을 보고 그 튜토리얼을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위한 매우 기초적이고 실용적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선 평소 지면 위에 작업했던 포스터가 아닌 디지털 환경에 맞춰서 정사각형 포맷의 포스터를 만드는 것이 최종 결과물입니다. 디지털 포스터 중에서도 타이포를 3D 툴로 이용해서 포스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C4D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C4D란 무엇이냐? C4D는 시네마 4D의 줄임말로 시네마 4D는 독일의 회사인 맥손에서 출시되는 3D 소프트웨어입니다. 맥손은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이고요. 3D 프로그램 중에서는 크게 C4D, 마야, 3D 맥스가 유명한데요. 아마 3D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들의 차이점은 일단 마야나 3D 맥스는 조금 더 영상 산업에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야는 흔히 CG라고 불리는 영화, 애니메이션 등에 사용되는 3D를 작업하는 프로그램이고 3D 맥스로 비슷한 계열로 인테리어 건축, 영화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두 프로그램 다 상당히 고가이고 전문 인력과 기술이 필요하고 작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C4D는 조금 더 사용하기 문턱이 낮은 프로그램이고 좀 더 대중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흔히 광고, 뮤직비디오, 아트워크, 영화에도 쓰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최근에 그래픽 디자인계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이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C4D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어도비와 호환이 상당히 잘 되게 개발이 된 프로그램이고 모션 그래픽 중에서 모그래픽이라는 상당히 C4D 안에서 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진 프로그램이에요. 또 굉장히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재질 표현도 C4D의 큰 장점입니다. 앞서 두 개 프로그램보다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이지만 학생인 저희한테는 부담이 많이 되는 가격이긴 하죠. 그래서 블렌더라는 프로그램도 많이들 사용을 하는데요. 블렌더는 일단 무료 지원이 되고요. C4D와 같은 계열로서의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페이스가 상당히 직관적이고 전 잠깐 사용을 해봤는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블렌더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 본인한테 잘 맞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요즘에는 현직으로 작업하시는 분들도 블렌더를 쓰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어떤 툴을 사용하기보다는 사실 결과물로 보여지는 게 많은 분야다 보니까 3D라는 분야가 프로그램은 본인한테 잘 맞으시는 거를 쓰신다고 하면은 어떤 걸 써도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워크숍이 입문자분들을 위한 워크숍이니까 일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부터 같이 시작을 할 거고요. 더불어서 원래 저희 학교가 그 학생 6개월 무료가 지원이 안 됐었는데 최근에 이게 지원이 가능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알려드릴 겸 해서 프로그램 설치하는 것부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맥손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이제 트라이얼 할 수 있는 창이 있는데, 워크숍 진행하면서 트라이얼 먼저 사용해 보시고 그 뒤에 작업을 더 해보고 싶다, 공부를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학생 지원 6개월을 신청하셔서 그거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트라이얼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운로드는 맥손에 회원가입하시고 단계별로 다운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3D 프로그램 자체가 그 그러니까 노트북에 최적화돼 있다기보다는 데스크탑을 사용하는 게 더 렌더링 할 때나 그래픽 카드나 그게 데스크탑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데스크탑에서 작업을 진행하시고 하는 게 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고요. 안 되신 분들은 노트북에서도 엄청 헤비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가능해서 노트북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일단 트라이얼은 이쪽 트라이 채널에서 다운을 할 수 있고요. 이제 더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에듀케이셔널 라이센싱 들어가서 여기 클릭하시면은 이제 6개월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지급해주는 창이 뜨는데 수수료가 2.9불 나가긴 하거든요. 하나로 한 3,600원 정도? 3,400에서 3,600원 정도 수수료를 지불을 하면은 6개월을 무료로 쓸 수 있게 지원을 해줍니다. 이제 워크숍을 오늘 이번에 해보시고 더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서 6개월짜리 라이센스 코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운로드 하는 법은 크게 어렵지 않고요. 카트에 넣고 여기 이제 가입하시고 저는 이미 다운을 받아서 또 하기 힘들다고 뜨는데 네, 새로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운 받아서 프로모션 코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다운을 받으셨으면 이제 C4D 프로그램을 여시게 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텐데요. 굉장히 뭔가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일 것 같죠. 저는 처음에 C4D를 혼자 시작했었는데 굉장히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근차근 같이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저희 수강하시는 분들한테는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C4D를 포함해서 3D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는 마우스, 가운데 휠이 있는 마우스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작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마우스를 연결해서 같이 사용하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뷰포트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작업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패널이고 가장 메인이 되는 창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옆에는 이제 오브젝트 패널 창. 여기는 오브젝트들의 레이어를 하나씩 살펴볼 수 있는 창이고 어도비에서는 레이어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오브젝트들의 속성이나 어떤 효과나
그런 것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창이고, 그 밑에는 어트리뷰트 창도 이 오브젝트의 속성들을 조절할 수 있는, 이 속성과 더불어서 위치 값이나 각도 같은 거를 이제 손으로 직접 움직일 수도 있지만, 이제 수치상으로 정확한 수치 값을 입력할 때 이쪽에서 조절을 하게 되고요. 그 뷰포트 밑에 있는 창은 머트리얼 창이라고 해서 이제 오브젝트들의 머트리얼을 조절하는 창입니다. 이 위쪽으로는 이 짧게 있는 창은 이제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키프레임을 조절하는 창인데, 이거는 나중에 애니메이션 부분 강의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제 모드 패널들이 왼쪽이랑 상단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메인으로 보여지는 창 이외에도 마우스 가운데 부분을 누르시면은 창이 추가적으로 뜨는데, 일단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네모 오브젝트 말고 사각형 말고 다른 거를 불러볼게요. 사람의 모형을 한번 불러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다시 누르시면은 이제 이쪽은 탑, 윗면에서 바라본 모습, 이쪽은 측면, 네, 측면에서 바라본 모습, 이쪽은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제 이 창들은 정확한 모델링을 할 때 사용되는 창들이에요. 그래서 이 창도 모델링 하는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뤄질 것 같은데,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모드를 다양한 관점에서 보여주는 창들이어서 이 한 패널에서 움직임이나 어떤 수정을 하게 되면은 다 똑같이 적용되는, 카메라가 여러 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패널들도 있고요. 내가 뭐 4개를 켜놓고 작업을 하다가 탑 부분을, 뭐 위에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고 하면은 가운데 버튼을 이쪽 위에서 누르시면은 가운데, 그러니까 위쪽에서 보는 패널이 그 메인을 차지하게 되고, 여기서 다시 모드를 바꾸고 싶으면은 가운데 버튼을 다시 눌러서 내가 원하는 관점에서 다시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은 제가 원하는 화면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작업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카메라 움직이는 것부터 알려드리면은, 이제 가운데 오브젝트가 있고,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이제 3D니까 돌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돌려서 이거를 살펴보는데, 기본 로테이션 하는 거는 Alt 버튼을 누르고 마우스의 왼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화면 로테이션이 가능합니다. 밑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위에서도 볼 수 있고 자유롭게 회전이 되고요. 이제 스케일을 조절하는 거는 똑같이 Alt 버튼을 누르고 우클릭을 눌러서 이제 줌 했다가 아웃 했다가 하면은 이제 스케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스케일 부분은 이제 꼭 Alt랑 우클릭 아니어도 휠로써도 가능하거든요. 스케일 조절이. 그래서 휠을 사용하셔도 되고, 이제 Alt 누르고 우클릭 하시고 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브. 이제 스케일 조절할 때나 로테이션 할 때나 이게 여기 가운데가 고정이 돼 있잖아요. 이거를 무브 하는 거는 Alt를 누르고 가운데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면은 이제 뒤에 바닥
뒤로 돌려서 이제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해서 무브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로테이션, 스케일, 무브 세 가지 카메라 무빙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시나마 4D는. 근데 이 조절하는 게 꼭 알트랑 마우스뿐만 아니라 숫자 1번으로도 무브, 2번은 스케일, 3번은 로테이션 이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는 본인이 사용해 보시고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 작업할 때 Alt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편입니다. 에 대한 설명도 같이 시작할 건데요. 위에 패널에서 이 큐브 모양을 클릭을 하면은 뷰포트 창에 큐브가 나타나는데 이 큐브 꾹 누르면은 다른 다양한 도형들도 나타나거든요. 삼각뿔도 있고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도넛 모양도 있고 네,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직접 눌러보면서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응용 가능할지 한번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오브젝트를 불러왔으면은 기본적으로 뜨는 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위쪽에 패널에서는 이제 move to라고 나와 있는데 밑에 E라고 나와 있죠. E가 이제 단축키, 도형으로 움직일 수 있는 단축키고 E를 눌렀을 때 이제 화살표가 뜨면은 이제 3D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X, Y, Z 축이 있잖아요. 파란색이 이제 Z값. 이제 Z값의 위치를 마우스로 자유롭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 빨간색이 이제 X값을 조절하는 거고, 초록색이 이제 마지막으로 Y값을 조정하는 건데, 이거는 마우스로 내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트리뷰트 창에서 이제 정확한 수치값을 입력을 해서 내가 원하는 값만큼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 직각으로 되어 있는 거는 하나의 축이 아니라 두 개의 축을 같이 움직이는 건데 여기 직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해당되는 축에 흰색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직각을 누르시고 이제 움직임을 주시면은 이거는 이제 X랑 Y 값을 같이 움직이는 거. 밑에 거는 이제 X랑 Z 값. 이 빨간색은 X랑 Y 값을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무브 툴 옆에는 로테이션 누르시면은 이제 해당 오브젝트의 동그란 조정 바가 나오는데 이 로테이션 단축키는 R 눌러도 이게 뜨고 여기 위에서 로테이션 클릭을 하셔도 이게 뜹니다. 이제 뜨면은 내가 자유롭게 해당되는 축에 대한 거를 로테이션 할 수 있는, 회전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똑같이 어트리뷰트 창에서 정확한 수치 값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스케일은 이제 마지막 끝에 있는 로테이션 옆에 있는 패널이고 단축키로는 T 누르면은 이제 스케일이 나와요. 이제 딱 이제 ERT가 붙어 있잖아요, 세 개가. 그래서 보통 Alt와 이 ERT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많이 작업을 할 때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해당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바로바로 위치값을 조절할 때, 이제 회전을 할 때, 스케일을 조정할 때, 이제 자유롭게 빨리빨리 하려고 손가락을 위에 올려놓고 진행을 하고
위치값은 이제, 아니, 위치값이 아니라, 스케일은 이제 이 위치값과 비슷한 이 막대로 되어 있는 부분으로 조절을 하는데요. 지금 이 도넛, 네, 원통 모양 말고 큐브 모양으로 한번 설명 진행해 볼게요. 근데 이제 스케일은 이 막대 말고도 위에 이 노란색 부분이 있는데 이 막대로 조절을 하면은 이 비율값이 고정된 채로 그대로 스케일이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나는 이 정사각형 큐브를 직사각형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 해당되는 y 값을 조정을 해야 될 때 이 노란색 선을 클릭하셔서 원하는 만큼 이 수치가 조정이 가능하고요. 뭐 z 값도 마찬가지고 x 값도 마찬가지고 조절하고 싶은 한 축만 움직이고 싶을 때는 이 노란색 부분을 움직이시면 되시는데 비율을 그대로 두고 조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 바들로 스케일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인풋 창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처음에 오브젝트를 불러왔었을 때 뜨는 이 화면이고 면이 다 채워져 있고 매끈하게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라인이 추가된 거를 보고 싶으면 이 위에 창에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셔서 라인이 들어가 있는 모드를 선택을 하게 되시면 라인이 있는 모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어느 정도 겹쳐 있는지 좀 투명하게 볼 수 있고 작업을 어떤 걸 하시냐에 따라서 작업에 맞는 모드를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조정하는 패널을 살펴볼 텐데요. 이걸 다시 지우고 큐브를 불러와서 이제 오브젝트를 변경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포인트, 라인, 폴리곤 모드가 있어요. 일단 포인트부터 살펴보면은 이제 오브젝트가 선택이 된 상태에서 내가 조절하고 싶은 오브젝트가 포인트를 누르고 이제 메이크 에디터블 모드를 클릭을 해야 이게 수정할 수 있는 모드가 활성화가 된 거예요. 이게 클릭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꼭지점에 활성화 흰색이 안 들어가서 이거를 눌러주시고 수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원하는 꼭지점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좀 이렇게 키운다든지 아니면 안으로 넣는다든지 원하는 모양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똑같이 라인을 조정하는 거는 라인을 클릭한 다음에 내가 조절하고 싶은 라인을 선택을 해서 요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이 무브 모드가 되어 있어야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회전 값도 넣을 수 있어서 회전 값을 넣고 싶으면은 R을 눌러서 로테이션 모드로 하고 스케일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모드에 넣고 적절히 조절을 하면 되고 이제 폴리곤을 클릭하고 이제 면을 조정하는 건데 이것도 원하는 면을 클릭한 다음에 이동값, 로테이션, 스케일 다 똑같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큐브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동그라니까. 기존에 있는 거를 불러와서 변형을 시킬 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새로운 모델링 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패널이어서 이 부분은 꼭 다들 한 번씩 사용해 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패널들을 가지고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브젝트들을 조정하는 패널들을 지금까지 간단하게 살펴봤고, 그 패널들을 이용해서 도형을 변형시켜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모델링을 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한데, 저희는 일단 내장되어 있는 도형을 변형시켜서 모델링을 하는 방법을 이 안에서 실린더를 불러와서 사과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제 도형을 불러오시게 되면은 이 도형 속성에서 오브젝트 안에서 이제 하이트 세그먼트랑 로테이션 세그먼트가 있는데, 세그먼트라는 게 이제 면을 몇 개로 쪼갤 수 있냐 라고 나타내는 건데, 이제 이쪽은 세로 높이의 면들, 지금 숫자 4라고 저는 돼 있는데, 이게 4개의 면으로 쪼개겠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거를 1개의 면을 가지고 조절을 할 거고, 윗면은 이제 16개라고 돼 있는데, 이제 16개 면으로 나뉘어져 있는 거겠죠? 근데 이건 또 숫자를 높일수록 이 면이 부드러워지는 거고, 숫자를 내리면은 이제 각이 지는 면의 수가 적어서 이제 각이 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저희는 6으로 해서 육각형을 가지고 사과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세그먼트를 조절을 해줬고, 이제 몸이 기니까 이거를 단축키 T를 눌러서 스케일 모드로 들어가서 길이를 한번 사과 1개가 들어갈 정도로 줄여볼게요. 길이를 줄이고 나서 이제 이 도형을 깎아서 사과 모양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과가 아랫면이 좁고 윗면이 넓잖아요. 그래서 아랫면을 일단 선택을 해줘서 좁혀줄 건데, 이제 면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폴리곤 모드를 클릭을 하고, 이제 에디터블 모드를 클릭한 다음에 면을 클릭을 하면은 지금 1개씩밖에 선택이 안 되는데, 이거를 Shift를 누르면은 여러 개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면들을 선택을 한 다음에 스케일 모드를 누르고 이제 Z축과 X축을 줄여야겠죠? 근데 이게 한 축을 하나씩 줄이게 되면은 비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직각으로 된 같이 줄이는 스케일을 같이 조절할 수 있는 이걸 클릭해서 사과 모양에 맞게끔 윗면을 아랫면을 적당히 줄여주세요. 전 조금 몸이 긴 것 같아서 몸을 좀 줄여줄게요, 높이를. 그리고 윗면도 이제 조금만 넓히고, 이제 윗면을 연장해서 몸의 길이를 늘려줄 건데, 연장은 이제 위치값 조절하는 단축키 2를 누른 이 상태에서 컨트롤 맥북은 커맨드를 누르신 다음에 위로 올리면은 이 면이 연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연장을 시켜서 사과 크기에 맞게 적당히 연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 연장된 면들을 또 스케일 모드로 둬서 면을 좁혀줘서 사과의 모양이 나오게끔 조절을 해줍니다. 좀 아랫면이 좀 넓은 것 같아서 여기도 다시 줄여줄게요. 이게 자연물은 정해진 형태가 딱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사과의 모양이다 싶게끔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자연물이 의외로 좀 더 모델링 하기에는 쉽고, 완전 물체, 인공물이 진짜 만들기가 많이 어렵죠. 어쨌든 이렇게 조절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다시 윗면으로 와서, 윗면이 사과가 가운데가 파여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어 줄 건데, 면을 연장하는 게 아예 단축키 I를 누르시면은 이게 안쪽으로 면이 다시 생성이 되거든요. I를 누르신 다음에 드래그를 안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이죠, 안쪽이. 이 왼쪽으로 해주시면은 면이 생성이 되는데, 면을 하나 생성을 해준 다음에 높이 값을 아래로 내려줘서 이거 눌러줍니다, 윗면을. 그리고 아이 하나 더 만들어서 완전히 구멍을 내줍니다. 윗면은 이렇게 만들고, 아랫면에도 I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 해서 구멍을 만들어 주고요. 지금 모양이 각져 있잖아요. 이 각져 있는 거를 동그랗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동그랗게 만들어 준 거는 단축키 R을 누르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सब디비전 스페이스를 단축키 R을 누르고 여기 위에 패널 상단 패널에서 위 상단 패널에서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서브디비전 서페이스를 누른 다음에 이제 이 레이어를 끌어다 주면은 소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각진 게 원형 모양으로 됐죠. 이 모양을 보시고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은 이제 이 적용한 효과를 이쪽 체크 모양이 된 거를 클릭을 한번 하면은 레이어 숨기기처럼 이게 효과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 싶으면 이거를 해제를 해주시고, 저의 사과는 지금 여기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윗면이.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좀 더 수정돼야 될 부분들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는 이 측면에서 모습, 정면에서 모습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저는 이 윗면이 뭔가 이상한데 길이도 좀 몸통이가 긴 것 같고 이 부분을 좀 더 줄여줄게. 네, 얼추 모양이 나왔으면 이제 사과의 꼭지 부분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똑같이 실린더 골라와서 스케일을 줄여준 다음에 많이 줄여야겠죠? 스케일을 줄여주고 길이는 여기 이 꼭지 부분의 세그먼트도 줄여줄게. 이 면 개수가 렌더링 할 때에 또 다 영향이 있는 거여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굳이 면이 많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면을 줄여주시는 게 좋고, 요 꼭지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지 않잖아요. 약간 꺾여 있잖아요. 휘어져 있잖아요. 그거를 한번 아까처럼 폴리곤 모드 두고 위로 한번 빼볼게요. 커맨드 눌러서 위로 늘린 다음에 이건 좀 옆에서 보면서 하는 게 좋겠죠? 휘는 휘인 상태. 좀 휘어진 상태가 되게끔 적당히 만들어줍니다. 위에가 꼭지가 점점 좁아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그것도 같이 조절해서 넓혀주고 적당히. 그리고 I 눌러서 면 하나 더 만들어준 다음에 안으로 넣어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실제 사과랑 비슷하게끔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정도면 된 것 같죠? 그리고 이것도 각이 져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 서드비전 서페이스 누른 다음에 실린더 꼭지를 드래그해서 이 효과를 먹여줍니다. 그리고 굴곡된 효과가 나타났으면은 이걸 좀 더 사과 쪽으로
꽂아줘서 엣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사과가 됐죠? 사과의 형태가 나타났으면은 이제 텍스처를 입혀볼 건데요. 근데 전 조금만 더 손을 한번 봐볼게요. 이 부분이 위로 나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얘도 좀 더 빼주고 네, 텍스처를 이제 입혀볼 건데 텍스처는 밑에 텍스처 창 패널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새 창이 생겨요. 이 부분을 다시 더블 클릭하면은 이제 머티리얼 에디터가 나오는데 이 머티리얼 에디터에 다양한 속성이 있어요. 기본적인 텍스처는 이 속성 안에서 이 값들을 조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텍스처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뭐 컬러도 있고 루미넌스도 있고 뭐 범프, 노멀 뭐 이런 거 글로우 다 조절을 해서 텍스처를 입히고 아니면 여기 컬러 패널에서 여기 텍스처 파일을 넣어서 텍스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저희는 파일을 넣어서 만드는 거를 한번 해볼 거고요. 텍스처 파일은 구글링을 해서 찾을 건데 구글링 해서 찾는 거는 상업적인 용도로는 안 되고 저희처럼 연습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점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구글에다가 애플 텍스처라고 치면은 이렇게 다양한 텍스처가 나오는데 이 단면으로 된 사진들 말고 텍스처를 펼쳐진 형태로 있는 사진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텍스처들 이것들을 저장을 해서 저는 이거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텍스처를 저장해서 여기 컬러의 텍스처의 긴 바를 클릭하면은 창이 뜨는데 이 창에다가 파일을 넣어주면은 이제 텍스처가 입혀진 거거든요. 이 만든 텍스처를 우리가 넣고 싶은 오브젝트에 드래그를 하면은 텍스처가 입혀집니다. 근데 입혀졌는데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상하게 돼 보이는데 이거는 여기 오브젝트 패널에서 요 텍스처 이 패널을 누르면은 여기 속성이 밑에 어트리뷰트 창에 나오는데 여기서 프로젝션에서 UVW 매핑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텍스처가 보여요. 이거를 여기 첫 번째 있는 걸로 이 전체를 감싸주는 걸로 바꿔주면은 저희가 원하는 식으로 텍스처가 입혀집니다. 그리고 꼭지에도 텍스처를 입혀줘야 되는데 이 꼭지는 따로 파일을 쓰기보다는 색깔을 맞춰주는 걸로 할게요. 갈색
이어야겠죠? 갈색을 색을 맞춘 다음에 이 정도 꼭지에다가 이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 이 레이어로 끌고 가서 입혀줘도 돼요. 여기 레이어에다가 네. 그러면 이제 꼭지도 입혀졌는데 꼭지가 뭔가 너무 밴들밴들 하잖아요. 나무 재질인데 원래는. 그래서 여기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여기 범프를 클릭하고 여기 꼭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입히고 싶은 머티리얼에는 꼭 체크를 해줘서 그래야 이게 적용이 되는 거여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텍스처에서 노이즈를 좀 줘서 좀 거친 길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거칠어 보이게끔 스트렝스를 좀 높여서 조금 거치기 조금 나무처럼까진 아니어도 좀 거칠어 보이게끔 이걸 주고 사과도 사과가 약간 맨들맨들한 반사가 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리플렉텐스에서 이게 반사되는 거를 조절을 하는 건데 여기서 좀 뭔가 셀 재질 같은 것도 낼 수 있고 하는 패널이거든요. 여기서 레이어 마스크가 아니라 레드 백맨을 추가를 해주고 여기서 프리즈널에서 이게 완전 셋처럼 보이는 재질? 근데 저희는 이렇게까지 펼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스트렝스 이 값들을 여기 화면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조절을 해주세요. 적당히. 지금도 많이 과하게 약간 탕후루 수준으로 반짝이는데 그건 좀 이거를 높여서 러프니스를까지 조절해서 탕후루 같다 근데 사실 이게 바들 여기 있는 것도 다 이렇게 조절해보면서 이게 이걸 조절했었을 때 이런 느낌이구나 그런 감을 만드셔야 돼서 여기 있는 것도 그냥 막 제가 언급곡 안 해줘도 한 번씩 만져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지금은 좀 덜 탕후루 같죠? 한 이 정도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컨트롤 R을 누르면은 렌더링 미리 보기인데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사과의 모습은 괜찮은 것 같은데 배경이 너무 밋밋하잖아요. 배경을 이제 넣어줄 건데 배경은 이쪽 상단 패널에서 여기 바닥처럼 플로우 이렇게 막 보이는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쪽에 좀 배경에 있는 요소들이 모여져 있어요. 여기서 저희는 플로우를 부르고 이제 피지컬 스카이를 부를 건데 플로우를 조금 내려줘서 사과 밑으로 오게끔 내려주고 렌더 미리 보기를 보면은 조금 아까보단 괜찮아졌죠. 이쪽 빛 오는 쪽에다 다시 미리 보기 하면은 네, 빛도 생겼고 바닥도 생겼는데 바닥에도 머티리얼을 넣어줄 건데 새 머티리얼 에디터 불러와서 저는 한번 아까 그 새 느낌 줬던 거
바닥에 한번 입혀볼게요. 사과가 반사가 되게끔. 네. 새 느낌을 줬으니까 거기에 반사가 돼서 밑에 보이는 거겠죠? 그래서 네. 본인이 원하시는 바닥, 그 배경지가 있다면 뭐 대리석이든 나무든 이쪽 안에서도 내장된 좀 효과들이 있어요. 텍스처들이 이쪽 컬러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다 패널엔 텍스처들이 있는데 리플렉텐스에서도 텍스처 안에서 좀 뭐 이펙트 같은 거나 모그라프, 서페이스에서도 막 파이어 뭐 이런 텍스처도 있고 뭐 갤럭시 타일링 돼서 나오긴 하는데 이것도 아까 조절했던 걸 바꿔주면은 괜찮아지겠죠? 그래서 보시고 아마 여기 안에 있는 거 살펴보시고 좀 마음에 드는 거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구글링 해서 텍스처 검색해서 파일 저장해서 입히셔도 됩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했던 새 느낌으로 해서 바닥을 한번 해볼게요. 각 앵글도 이게 렌더링 하기 전에 렌더링 할 때 어느 앵글로 할지 좀 미리 좀 생각하셔서 약간 그림자랑 같이 나오게끔 한다든지 줌을 좀 당겨서 한다든지 좀 본인이 생각을 좀 하셔서 여기 앵글을 정하시는 걸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 어느 정도 난 이 정도 앵글로 한번 렌더링을 돌리겠다 하면은 또 미리 보기 봐서 저는 이 앵글로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 하기 전에 여기 렌더링은 상단 패널에서 이 가운데 버튼이 렌더링 버튼인데 렌더 하기 전에 오른쪽 여기 톱니바퀴 있는 걸 누르시면 렌더링 하는 세팅 조정하는 게 창이 뜨는데 이 세팅 창에서 여기 세이브가 아니라 여기 아웃풋에서 이제 이 사이즈가 렌더 될 때 포맷을 어느 사이즈로 할 건지를 설정하는 창이에요. 여기서 뭐 나는 정사각형으로 하겠다. 아니면 뭐 여기 설정된 값 중에 하겠다. 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창이고 거기에 맞춰서 화면 구도가 바뀌기도 해요. 저희는 한번 1024에 768 포맷으로 렌더를 해볼게요. 세이브 들어가셔서 포맷. 저희는 이미지로 추출할 거니까 JPG로 하고 네, 다른 거는 딱히 건드리실 건 없고 네, 이 정도 파일 어디 저장할 건지 저는 뭐 2021 테크네 여기다가 한번 저장해 볼게요. 애플 하고 저장 위치하고 끄고 렌더 돌림
올리고 이게 렌더된 이미지예요. 근데 좀 그림자가 잘리는 것 같아서 이걸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해볼게요. 예스. 네, 이게 낫다. 이렇게 해서 저는 렌더까지 했습니다. 이게 렌더를 돌리면은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거여서 여기 아까 폴더 들어가면은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자의 사과를 하나씩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만들어서 저희 오후에 만나기 전까지 2시에 만나서 저희 다 같이 만나는 시간에 공유해서 이미지 공유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저희가 최종 결과물이 타이포로 가지고 디지털 포스터 만드는 걸 할 건데, 그래서 어떤 타이포 문구 아니면은 방향성 정도로만이라도 조금 구상해 오셔서 이 사과 만든 거랑 어떤 결과물 만들지에 대한 구상 가지고 와서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